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메디인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스텐트 등 인체 삽입 의료기기의 위해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의료기기 개봉 소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기 공급부터 유통까지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왜곡된 의료기기 유통구조 탓에 이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오히려 업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왜곡된 의료기기 유통구조와 개선 방안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마저 불법으로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과연 믿을 만한 안전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드는데요. 자, 끊이지 않는 의료기기 불법 유통과 관련해서 과연 해결책은 없는지 이야기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집중 단속이라든지 제도 등을 신고제도 등을 시행을 할 때마다 불법 유통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일명 점 빼는 기계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 판매한 제조 수입 업체 32곳, 32곳을 적발해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고요. 지난 2019년에는 길이, 직경, 모양 등 허가사항과 다른 혈관용 스텐트 약 4,300여 개를 생산해서 대학병원 등 136개 의료기관에 납품해온 업체가 적발돼 불법 의료기기 제조, 유통 문제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바 있습니다. 근데 이게 허가를 받지 않는 의료기기를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그 식약처 점검 결과 해당 업체는 제품 포장 상자에 허가받은 모델명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의료기관이 비허가 제품을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 도면을 추가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참 이게 환자에게 가장 신뢰를 받아야 할 곳이 의료기관인데 그곳에서 불법으로 이렇게 의료기기를 취급했다라는 게 사실은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이게 혹시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있었습니까?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 이상 사례 건수는 2016년부터 작년 8월까지 총 32,735건에 달하는데요. 이 중 사망이나 장애를 초래하는 중대한 이상 사례는 1,49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첨단 융복합 의료 기술이 발달을 하고 그리고 개인 맞춤형 치료 기회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요가 늘어난 만큼 이렇게 의료기기 불법 유통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좀 없는데요. 무엇보다도 이게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이나 EU, 일본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당사자인 환자들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의료기기의 유통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체계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식약처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료기기 통합정보 시스템을 인체 위해성이 높은 4등급 의료기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했고요. 또 의료기기의 표준 코드, 그러니까 UDI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의료기기 표준 코드, 그러니까 UDI 부착을 의무화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UDI는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등의 제품별로 고유하게 생성되는 코드를 바코드로 표시하고 해당 표준 코드 그리고 제품의 정보 등을 의료기기 통합정보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인공관절, 인공유방 등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사고 그리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C형 간염 집단 감염, 중고 의료기기 불법 유통, 무허가 인체이식 의료기기 제조 유통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1일 도입됐습니다. 그러면
표준 코드 부착 의무화가 시행된 지 한 2년 정도가 된 건데 이 표준 코드를 부착하면 어떤 점이 좋은 겁니까? 의료기기의 부적절한 판매와 사용, 재사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이바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UDI 확대 시행에 따라 그런 행정 비용이 증가해서 영세 의료기기 업체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뭐 불법 유통을 좀 막을 수도 있는 곳에 또 일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준 코드를 부착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의료기기 업체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료기기 업체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고요? 예. 그 전영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통구조 TF 고문은 지난해 4월 협회 차원에서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영향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재정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UDI와 공급 내역 보고 시행일 유예를 원하는 업체 비율도 91.7%로 집계됐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그 UDI 관련 정보 입력 과정에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매출 감소까지 이어져서 영세 업체들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의 진정 여부에 따라서 UDI 시행 확대 속도 연동을 좀 검토해야 된다. FDA 같은 경우는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그 UDI 유예 기간을 기한 연장 요청 없이 추가로 연장했고 EU도 MDR 시행일을 1년 연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매출 감소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무래도 영세 업체들의 경우에는 뭐 재정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2019년부터 지금 표준 코드 부착 의무화가 시행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문제는 없었습니까? 현재 UDI는 그 의료기기 공급 방식의 다양성을 이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영철 고문에 따르면 정형외과 수술기기 세트와 같은 그런 사용 전 멸균 이식용 의료기기는 응급으로 사용되는 특성 때문에 공급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크기별로 다양한 이식형 의료기기를 한꺼번에 병원에 제공하면 환자 상황에 따라 이제 맞는 사이즈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쓰지 않는 것은 다시 반납하는 시스템인데요. 결국 최초의 멸균 포장이 제거되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바코드를 새로 부착하고 공급 내역을 이제 보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전 고문의 설명입니다. 또 이 구매자의 우월적 지위 행사 관행에 대해서도 전 고문이 좀 이제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그는 그 구매자 측에서 식약처 허가 사항과 맞지 않는 소분 판매를 요구하고 있고 공급 내역 보고 의무를 이제 떠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예방하고 설피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뭐 환자 상황에 따라서 이게 시시각각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예측을 하지 못하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를 감안해서 또 구매를 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예외적 상황을 감안해서 구입하기 위해서는 공간, 물적, 인적 자원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건강보험에서는 실제 쓰이는 재료에만 비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UDI 제도와 맞물렸을 때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의료기기가 간합 형태로 공급되고 있어서 의료기관에서 박스 단위로 포장된 제품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 업체의 손실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해 안 되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차근차근 좀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간합 형태라고 했어요. 간합 형태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예, 그 간합은 병원에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쓸 수 있도록 물품을 미리 납품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마다 이제 수술에 필요한 기계 모양,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이제 그 종류별로 비축을 해둘 수밖에 없는데 그걸 대리점이 미리 납품을 하면 사용한 만큼 병원에서 보험 청구를 하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간합한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한 만큼 계산서를 발행을 한다라는 건 그게 낱개로 구입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박스째 사가지고 안 쓰는 거 반납을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한 업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자면요. 이 관계자는 이 환자마다 신체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혈관 스텐트만 해도 길이, 크기별로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또 이 각 치료 재료별 보험 수가도 낱개로 적용되기 때문에 박스 단위로 의료기관에 공급하더라도 병원은 낱개로 사용하고 남은 것을 반품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파손되거나 분실되면서 오는 피해는 공급업체가 다 떠안고 있다면서 간압으로 한 박스를 갖다 놔도 반품을 하는데 만약 한 박스에서 3개, 다른 박스에서 5개 식으로 이제 기기를 쓰고 반품을 하면 그 피해는 결국 업체가 지게 된다. 이런 위험을 줄이려면 낱개 단위로 적용되고 있는 그런 보험 급여를 박스 단위로 확대하는 제도가 함께 가야 한다고 이제 토로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 쓰다가 남은 물품들도 뭐 반납을 하고, 그리고 뭐 파손이 되거나 뭐 분실이 되는 그런 피해들도 지금 공급 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했잖아요. 너무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불합리한 유통 구조가 발생하게 된 거죠? 의료기관이 이제 특수관계 의료기기 공급사, 일명 이제 간납사라는 게이트키퍼를 관행적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시장 왜곡을 유발해왔다고 이제 업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이제 서정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은 간납사 문제로 대표되는 의료기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그로 인한 시장 왜곡은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종국에는 국민 건강까지 위험하게 할 소지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국내 의료기기 유통 구조. 사실은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측면도 더 많겠죠. 그만큼 뭐 불투명한 면도 있을 거고 복잡한 측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불공정한 그런 거래로 인한 업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간납사라는 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앞서서 대부분의 병원들은 의료기기 구매 시 의료기기 공급사, 간납사라고 부르는 게이트키퍼, 대행업체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요거를 지금 간납사라고 줄여서 말하는 거잖아요. 요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예, 간납사는 이제 간접 납품 회사를 뜻하는데요. 현행 제도상에 뭐 정의된 바는 딱히 없고요. 병원이 이제 실거래가 상한제를 청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통업체와 병원의 중간에서 세금 계산서를 처리하는 업체를 설립하고 모든 납품은 이 업체를 통하게 해서 할인 금액과 고시가에 대한 차액을 나누는 업체를 이제 통칭합니다. 그러니까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국내의 의료기기 관련된 업체들은 이 간납사를 통해서만 이 의료기관에 납품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국내에서는 이제 의료기기 업체가 의료기관에 직판을 하는, 그러니까 직접 판매하는 네네.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공급업체에서 대리점, 간납사, 의료기관 순으로 이제 유통이 되는데요. 한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는 간납사는 물품 구매에 대한 결정권이 없고 아무런 책임 없이 톨게이트 비용만 받는다. 구매 결정권은 병원이 가지고 있다면서 대신 병원 안에 원내 물류 창고를 두고 임대료를 내며 병원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임대료를 높게 받다 보니까 간납사도 납품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높게 받는다. 평균적으로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상한가의 한 6에서 10% 정도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뭐 의료기기 업체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병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표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수료를 내고 이렇게 납품을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제도 개선이 수년째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요. 궁금한 거는 이게 물품 구매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닌 이런 간납사가 왜 필요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병원에서는 왜 간납사를 통해서 이렇게 의료기기 업체와 거래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좀 답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보다 좀 공정한 유통 구조를 유지하는 역할 차원에서 이제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간납사가 병원 설립 재단과 특수관계인 경우인데요. 이 경우가 좀 많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독점적 지위를 형성해서 대금 결제 날짜를 늦추고 할인을 강요하는 등 갑질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정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이용하는 간납업체는 서울대병원이 지분을 갖고 있는 특수관계였고
9개 성모병원도 이제 설립자인 가톨릭 학원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간납사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재단의 3개 세브란스 병원이 이용하는 간납업체 또 그 학교 법인이 소유하는 업체였고 5개 성심병원의 소유자인 일송학원 역시 이사장 동생이 최대 주주로 있는 그런 간납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렇게 병원 설립 재단과 간납업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돈, 자금과도 많이 좀 얽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쓰다 남은 물건도 반품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대금 결제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그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요. 뭐 예를 들어 간납사가 6% 할인 가격으로 물품을 받았는데 병원이 11개월 후에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할인율을 한 8에서 10%로 해주면 대금 결제를 뭐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맞춰준다. 이런 식으로 대금 결제를 늦추고 가격을 늦추고 있는데요. 그나마 규모가 조금 있는 납품업체나 뭐 직판을 하는 업체는 여력이 있지만 전국에 있는 몇천 개 대리점들은 모두 소상공인들이고 받아야 할 돈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 도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제 발생한 간납사 이익은 결국 특수관계인 병원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병원이야말로 정말 슈퍼갑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런 상황이 수십 년째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간납사의 횡포가 비단 대금 결제 지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외에 어떤 게 더 있습니까? 간납사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기기 공급보고 책임도 의료기기 납품업체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서정숙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간납사들이 의료기기 업체에게 보고 의무를 전가하면서 잘못된 보고 내용으로 인해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내리면 해당 납품업체의 지급일을 연장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법에서 부여한 의무조차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해를 좀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의료기기 공급 내역 보고 시스템은요. 식약처가 의료기기 유통 구조를 좀 투명하게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제조부터 수입, 유통 단계별로 이동하는 경로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공급사로 넘길 때 제품 정보라든지 공급사 어떤 정보들을 같이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 자, 여기서 다시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넘길 때 다시 한번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납사에게 넘길 때 다시 한번 보고를, 그리고 최종적으로 병원에 넘길 때 최종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문제는 일부 간납사들이 이에 대한 보고의 업무를 간납사의 제조업체죠. 제조업체에게 다 넘기고 있어서 수입업체, 제조업체가 그 업무를 다 떠맡다 보니까 그 모든 업무들이 전가가 되고 있는 형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업체는 왜 이런 갑질을 받아주고 있는지도 좀 이해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갑질의 이유라기보다는 갑질의 배경이 되겠네요. 네. 업체들은 의료기기 보험 수가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간납사를 통해야만 의료기기가 유통되는 구조 탓에 부당한 갑질 행위를 참아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상관없이 비슷한 재료끼리 보험 코드를 엮기 때문에 가격이 같다면서 간납사를 통해야만 병원에 납품할 수 있으니 유통가격을 낮춘다. 보험 상한가가 1,000원인 기기를 900원에 납품하면 간납사는 남은 100원으로 리베이트를 하기도 한다. 유통구조상 병원에서만 기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으니 갑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간납사의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의료기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 그리고 그로 인한 시장 왜곡이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의료기기 그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될까 봐 사실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예, 한 업계 이제 관계자에 따르면요. 무리한 할인 등으로 경영 사정이 안 좋다 보니 일부 업체에서는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찾아서 납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원가가 100원이면 운영비, 영업비 등을 고려해서 200원에 유통을 해야 하는데
병원에서 이제 100원 납품하라고 하니 뭐 중국산이나 파키스탄산의 이런 원가가 좀 더 저렴한 제품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근데 이게 환자들에게 사용이 되는 의료기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자금, 그러니까 납품 단가부터 생각할 게 아니고요. 이게 품질에 맞는 단가를 찾아서 그 다음에 납품을 해야 하는데 그걸 고려할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인지를 하고 있어도 사실은 뭐 구조가 워낙 복잡해서 쉽게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갑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그러면 피해를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좀 취해줘야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제 관계자가 이제 한 말에 따르면요. 간납사 등과 관련된 그런 왜곡된 유통구조 문제는 이미 예전부터 나오던 얘기인데 워낙 이제 구조 자체가 복잡해서 쉽게 해결된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금 결제 기한이나 수수료율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협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제 동향은 파악을 했는데 업체 측에서 공개하기를 꺼려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드러난 케이스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사례를 좀 더 찾고 있는 중이고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네. 뭐 업체 측에서 사실은 뭐 공개하기를 꺼린다라는 것도 일부 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누구든지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복지부 입장은 어떤지도 좀 알고 싶은데요. 예, 복지부 관계자도 아무래도 이 간납사의 역할 중에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의뢰에 위치한 업체가 신고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지속됐던 것인지 아니면 입증이 어려워서 그랬던 건지 실질적으로 처벌이 어려웠던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 구조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뭐 간납사가 하는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이 있겠죠. 하지만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아무래도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얘기들을 하시는지요? 관련해서 이제 서정숙 의원은 왜곡된 유통 문제 해결이 더딘 것은 당국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책 당국의 의지란 결국 여러 정책 문제들 중 무엇을 먼저 해결할 것인지 그런 정책 우선순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 의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제를 지적했고 관련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바이오 제약 산업과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의료기기 간납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네, 의료기기 표준 코드 그러니까 UDI 그 제도 의무화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뭐 매출 감소까지 이어져서 영세 업체들의 부담이 크다 보니까 불합리하게 여겨지더라도 이게 그냥 묵인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으로 취임한 유철옥 신임 협회장은 일단은 UDI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과 운영 부담을 완화를 위해서 그런 국가 차원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국제 기준과 부합하도록 다양한 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UDI 부착과 공급 내역 보고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회장은 식약처에서 올 하반기 표시기재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협회 차원에서 의료기기 업계 실태와 애로사항 등을 사전에 좀 확인을 해서 행정처분 조치 발생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업계가 충분히 제도를 이해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올바르게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그동안 이런 의료기기를 활용해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요. 그 기기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실은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무 데서도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어도 혹은 몰랐어도 의료기관 등을 믿어왔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기 전에, 그리고 불신에서 시작한 의심이 더 커지기 전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부터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메디인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